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보건의료정보관리학에서 보건통계 부분이고요. 재원일수랑 병상 회전수 그리고 일일재원 분석까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왕절개율부터 보면 제왕절개율은 이제 아기를 이제 분만을 할 때 자연분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제왕절개도 할 수 있잖아요. 제왕절개를 한 그 율을 이제 병원에서 알고 싶어가지고 따로 이렇게 구해 보는 거고요. 따라서 이제 그 분모는 분만 총수가 되겠죠. 자연분만 했던지 제왕절개를 했던지 어쨌든 총 분만 수가 되고 그 중에서 제왕절개를 한 수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된다. 여기서 조금 헷갈릴 만한 것 중에는 제왕절개를 해서 아기가 태어나는데 쌍둥이일 수도 있고 새쌍둥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제왕절개는 한 번 했는데 아기는 이렇게 2명, 3명 나오게 되는 이 대퇴 분만일 때 어떻게 계산을 하냐. 이때는 그냥 제왕절개를 어쨌든 한 번 해서 이제 여러 명 나오는 거니까 그냥 한 건으로 계산을 한다는 거야. 분만도. 그리고 여기서 이제 분만은 이제 모두 이제 포함을 하는데 살아있는 아이였던지 아니면 사산이 있다든지 아니면 미숙아였던지 이런 거 그냥 다 포함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제를 보면은 이제 5월에 산과 퇴원 환자는 모두 560명이었대요. 560명.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분만한 산모는 224명이었고 그 중에서 제왕절개에 의한 분만이 74명이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총 퇴원한 환자 수가 이제 560명인데 여기에는 아까 앞에도 산과 그 퇴원 봤지만 분만으로 이렇게 퇴원한 경우도 있었고 미분만도 있었잖아요. 그쵸? 분만하지 않고 그냥 간 경우.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제 분모가 될 수는 없고 정말 분만한 분만한 산모의 수 224가 이제 분모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24분의 74 곱하기 100을 해줘서 33.1% 이렇게 이제 구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제2번율인데 제2번율은 이제 퇴원 환자 수 중에서 과거에 한번 입원을 했던 과거력이 있는 환자의 비율을 구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이제 신생아는 재입원의 개념이 없잖아요. 신생아는 그 병원에서 처음 이제 태어난 경우라서 이전에는 이제 세상에 없던 존재였잖아요. 그래서 재입원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제외를 시켜주는 거고요. 그래서 재입원율에서 이제 분모는 총 퇴원 환자 수가 되고 신생아 당연히 제외해야 되고요. 그 중에 이제 입퇴원 과거력을 가진 환자 수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된다. 그래서 예제를 보면은 이제 5월에서 퇴원 환자 수가 성인 수화가 1,500명이었고요. 1,500명. 근데 이제 신생아 30명이었는데 제외시키니까 안 더해주죠. 그 중에서 이제 그 과거력을 가진 환자 수가 400명이었대요. 그럼 분자가 400되고 곱하기 100을 해줘서 26.7%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재원일수 한번 구해볼 건데요. 이제 재원일수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앞에서도 봤듯이 입원에서부터 퇴원까지의 기간이었고 우리나라는 단위법을 사용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같은 달이다 그러면은 뒤에 날짜에서 앞에 날짜 이렇게 좀 빼주면 쉽게 구할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이제 총 재원일수는 퇴원 환자의 총 재원일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 한 명의 그 재원일수를 다 더한 거를 이제 총 재원일수라고 한다. 그래서 기간 전 퇴원한 환자들의 재원일수의 합계가 이제 총 재원일수가 되는 거고요. 이제 재원 환자 연이수는 이제 뒤에 나올 거니까 그거랑 이제 다르다는 건데 얘는 이제 뒤에 가서 이제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평균 재원일수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은 평균적으로 이제 한 명 환자당 며칠 동안 병원에 있었냐 그것을 구하려는 거죠. 그래서 퇴원한 환자들이 평균 며칠씩 재원했는지 알 수 있는 통계로 이제 신생아의 평균 재원일수는 보통 별도로 계산한다. 그래서 신생아 제외시키고 이제 총 퇴원 환자 수 분의 이제 퇴원 환자의 총 재원일수 여기서 구했던 거 여기로 오면 되죠. 그래서 이제 총 퇴원 환자 수분의 재원일수 날짜를 해보면 평균 날짜가 나오는 거예요. 평균 날짜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예제 보면은 4월에 성인 소아의 총 퇴원 환자는 1251명이었대요. 1251명 사망자 포함해서. 근데 이제 총 재원일수 그 한 명 한 명의 재원일수를 다 더한 게 13,648일이었대요. 그래서 명수를 날짜로 나눠주면 그 한 명당의 평균 일수가 구해지겠죠? 했더니 10.9일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원의 4월에 그
그 평균 재원일수는 10.9일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재원일수 계산해서 이제 병상회전수까지 이제 보면은 퇴원 환자 분석 이제 다 본 것 같은데요. 재원일수에서 이제 병상회전수는 이제 어떤 걸 얘기를 하냐면 병상이 회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병상은 이제 입원한 환자들이 누울 수 있는 어떤 그 침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 침대가 이제 병상이죠. 그래서 이 침대가 얼마나 회전을 했냐, 한 개의 병상이 환자를 몇 번 바꿨냐가 이제 병상 회전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병원 침상 이용을 측정하는 어떤 통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10개 병상이 있었는데 퇴원 환자 명수가 30명이었다. 그러면은 그 병원에 침대는 10개가 있었는데 한 달 동안에 이제 10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30명이 퇴원을 했대요. 그러면은 그 한 달 동안에 한 개 병상당 몇 명이 환자가 있었냐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30을 10으로 나누면 이제 한 개의 병상당 3명의 환자를 케어를 했던 거예요. 그쵸?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환자 수를 의미를 하지만 몇 번 바뀌었냐? 3번이 바뀐 거죠. 이 한 개의 병상에서 총 3번, 이렇게 3명을 케어했다. 3번 이용을 했다라는 의미가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일상 동안에 이제 한 개의 병상을 사용한 평균 환자 수와 이제 같은 의미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구하는 공식은 직접 선정 공식, 간접 선정 공식이 있는데 직접 선정 공식이 이제 직접적으로 구할 수 있는 거여서 얘가 좀 명확하고 간접 선정 공식은 이제 병상 이용률을 알면은 이제 알 수 있어요. 병상 이용률 우리 뒤에 가서 재원 환자 연인 원수 이제 배우면서 배울 거라서 직접 선정 공식으로 한번 구해 보면은 일단 사용 가능했던 병상 수 분의 여기 병상 수 분의 여기 예제에서는 병상 수 분의 총 퇴원 환자 수를 해주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30을 10으로 나눠서 이제 3번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병상 회전수 예제 한번 보면은 이제 병상 수가 200이었대요. 200.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평균이라고 얘기를 한 거는 이제 뭐 예를 들어 4월에서 10개의 병상이 계속 있을 수도 있고 이제 몇몇 날짜는 뭐 침대가 고장나서 병상이 고장나가지고 이제 9개 된 날도 있을 거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평균적으로 병상 수를 계산하라고 하는 거고 지금 예제에서도 1년간의 병상 수의 변동은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 분모는 그대로 200이 되는 거고요. 그 중에서 이제 총 퇴원 환자 수가 6,500명이었대. 6,500명. 그러면은 200개가 이제 6,500명을 다 이제 그 케어를 한 거잖아요. 그죠? 200개가 이제 6,500명을 수용을 했던 거잖아요. 그럼 한 개 병상당 몇 번을 회전을 한 게 된 거냐? 6,500에서 200을 나눠 보면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과는 32.5가 나와서 32.5번 바꿨다. 한 개 병상당 환자 수를 32.5명을 바꿨다 아니면 32.5번 회전을 했다 라는 뜻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1일 재원 환자 분석에 대해서 볼 거예요. 이제 저번까지는 퇴원 환자에 대해서 이제 분석하는 거 봤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1일 재원 환자, 지금 현재 병원에서 재원하고 있는 환자들의 분석을 이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일 재원 환자 분석은 말 그대로 이제 매일매일 재원 환자의 현황을 파악을 해서 내리는 분석을 얘기를 하고요. 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에 이제 그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겠죠. 그래서 재원하는 환자 총수를 이제 병동별로 과별로 조사해서 이제 집계를 하는데 보통 밤 12시를 기준으로 실시를 했다. 근데 예전에 이제 수기로 했을 때는 이렇게 명확하게 기준으로 실시를 했는데 요즘 전산화된 병원에서는 이제 매일 실시간으로 입력을 해서 처리를 할 수가 있겠죠. 현재 지금 재원하고 있는 환자 수 그때 이제 입력이 되고 있으니까 이제 실시간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일보나 월보를 이제 전산으로 또 출력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자료를 이용을 해서 이제 1일 재원 환자 수, 재원 환자 연인 원수, 1일 평균 재원 환자 수, 병상 이용률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하는데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1일 재원 환자 수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센서스 조사 기간 재원하고 있는 환자 수랑 전날 센서스 조사 기간 이후에 입원했다가 그날로 바로 퇴원한 환자 수를 합한 숫자다. 이거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서 이것도 예제를 보면은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되니까 예제 같이 봐보면 자 이제 일정 그 센서스 조사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집계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 이 예제에 보면은 4월 30일에 재원 환자 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4월 30일 기준의 재원 환자 수. 그럼 일단 4월 29일까지 있었던 환자 수가 있어야겠죠? 4월 29일에 이제 재원 환자 수가 일단은 4월 29일에는 조사를 했을 때 성인과 소아가 455명이 있었다고 했고요. 그 중에 이제 신생아가 80명 있었대요. 근데 지금 신생아도 같이 이제 더해줘야 되니까, 신생아 같이 둬야 되니까 이제 80명까지 더해주는 거고, 더하면은 455명, 80명 더하면 535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4월 29일에는 535명이 있었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4월 30일이 된 거예요. 4월 30일이 됐더니 이제 21명의 소아 환자가 새로 입원을 했고 또 9명의 신생아가 출생을 했대요. 그럼 535명에서 지금 더하기 입원한 환자 수, 이 21명의 소아 환자 수랑 또 새로 태어난 신생아들 9명 더해줘야 되죠. 얘가 지금 30명이니까 535명에 30명을 이제 더해주게 되고, 그 숫자가 지금 535 더하기 30은 565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4월 30일 기준으로 이제 565명이었는데 이제 18명이 퇴원을 했대요. 그러면 565명에서 퇴원을 했다니까 퇴원한 환자 수를 빼야지 지금 현재 재원하고 있는 환자 수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8명을 뺐다, 퇴원했다, 그럼 빼면은 547명이 되는 거고요. 여기까지 하는데 지금 여기 지금 내용 나와 있던 것 중에 그 센서스 조사 기간 이후에 입원을 했다가 그날로 바로 퇴원한 환자 수도 합하라고 돼 있죠. 그래서 당일 입원, 당일 퇴원 환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환자는 어딘가에는 속해야지 이제 통계가 빠지지 않고 계산이 되니까 이 환자 수를 이제 이때 더한다는 거죠. 그래서 3명의 환자가 4월 30일에 입원을 했다가 퇴원을 했다고 하니까 3명의 환자까지도 이제 더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총 이 4월 30일 기준에 재원 환자 수는 총 550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준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일 그 재원 환자 분석하는 여러 가지 중에 이제 첫 번째 재원 환자 연인 원수. 그래서 연인 원수는 이렇게 하루하루 그 재원 환자 수를 기간 중에 날짜 수로 다 합한 거. 아까 이제 계산한 건 4월 30일 기준으로 이제 나온 거잖아요. 아까 그 4월 30일 기준으로 550명이라고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기간 중에 이제 4월이라고 하면은 4월 1일부터 이렇게 다 이렇게 명수가 있을 거잖아요. 1일에 몇 명, 2일에 몇 명.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 더한 수가 재원 환자 연인 원수가 되는 겁니다. 재원 환자 연인 원수. 총수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기간 중에 총수. 그리고 이제 1일 평균 재원 환자 수는 이제 그럼 하루 동안에 평균적으로 몇 명의 환자들이 재원을 했냐. 그 수는 이제 이 재원 환자 연인 원수, 총 이렇게 다 더한 연인 원수를 날짜 수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4월 전체의 수를 다 더한 거를 4월 날짜가 30일까지 있으니까 예를 들어 30일로 나눠줘야 된다라는 얘기죠. 1일 평균 재원 환자 수도 예제가 있으니까 같이 봐보면 4월에 재원 환자 연인 원수가 다 더했더니 36,050명이었대요. 근데 4월의 날짜는 30일이니까 30으로 나눠주니까 얘가 121.7 이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하루에 121.7명이 있었는데 반올림해서 그냥 122명 있었다. 이렇게 이제 그 통계를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병상 이용률은 이제 병상 가동률이라고도 하는데 이 이용 가능한 총 병상 중에서 실제로 얼만큼 이용이 됐냐, 몇 퍼센트 이용이 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병상도 똑같이 입원 환자들을 위한 어떤 그 침대, 베드 수를 얘기를 하는 거라서 뭐 검사실에 있는 침대, 분만실, 수술실 이런 것들은 제외가 됩니다. 이런 거는 뭐 검사나 처치를 위한 거기 때문에 병상으로 카운트 되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병상 이용률을 구할 때는 이제 이용 가능한 병상 총수가 있을 거고 또 날짜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얘도 바로 예제를 보면은 성인과 소아용 병상이 150개가 있었다. 그래서 이용 가능한 총수는 150개인 거죠. 150개인데
그 중에서 150개씩을 이제 매일매일 이용할 수 있었던 거니까 이제 날수를 곱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얘가 지금 4월이니까 얘도 또 30일까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150 곱하기 30이 되는 거고, 그 중에서 이제 재원 환자 연인 원수로 이제 나눠주면 되는 거죠. 재원 환자 연인 원수는 아까 나왔던 숫자랑 똑같네요. 3,650명이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보면은 계산이 곱하기 100을 해보면 81.11%가 나와서 4월 달에 이제 병상 이용률은 한 81% 정도 됐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보건통계 부분 영상 마치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